USB 2.0 8GB 이상의 메모리를 준비합니다. 윈도우 설치에는 USB 3.0보단 USB 2.0이 안정적입니다. USB를 꽂습니다. 구글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검색하시고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갑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눌러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을 실행하고 얘를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권장 사용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이 이후로는 자동으로 윈도우 10 설치 USB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레노버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구글에서 레노버 드라이버를 검색하시고요. support.lenovo.com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PC 서포트 보기를 누르시고요. 검색을 17ACH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제품은 17ACH6입니다. 6H가 아니고요.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시고요. 수동 업데이트를 누르고 리스트로 변경합니다. 바이오스는 받지 마시고요. 네트워킹 무선랜 받으시고요. 이렇게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받아놨기 때문에요. 받지 말아야 될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받아야 될 것 하고요. 유선랜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마우스 및 키보드도 눌러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니터 및 비디오 그래픽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엔비디아는 외장 그래픽 드라이버고요. 이거는 AMD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의 버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도와준 드라이버인데 저는 세 개를 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별도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거는 설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및 모뎀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에서요. 벤티지 게이밍 기능 드라이버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거는 NA 없습니다. 레노버 스마트 위젯은 없는 거니까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레노버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 이거는 이제 자료를 옮기는 건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관리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 이거는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레노버 벤티지에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칩셋이 있는데요. 칩셋은 두 가지 다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추가로 이따가 AMD 쪽 들어가서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및 카드 리더기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두 가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레노버 벤티지 게이밍 피처 드라이버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향상 기능을 레노버 벤티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는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요.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이 파일이 어떤 건지 혼동이 돼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트워크 향상 기능이 안 켜질 때 이걸 설치해서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건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윈도우 다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받아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AMD 드라이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링으로 AMD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AMD 드라이버 및 지원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내려서 칩셋을 누르시고 랩탑 칩셋에 선택을 하시고요. 전송을 누릅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서 칩셋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칩셋이고요. 저는 받아놨기 때문에 따로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580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5800H CPU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이걸 한번 선택하고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건데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입니다. 프리비어스 드라이버스를 누르시고요. 제가 이건 테스트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걸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을 누르셔서 맨 밑으로 내리셔서 21.3.1 버전 리커맨드 WHQL 인증받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받아놨으니까요. 이거는 누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검색하시고요.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포스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RTX 30 시리즈 노트북 선택하고 이걸 눌러서 현재 3060 탑재되어 있으면 3060으로 선택하고요. 64비트 버전을 설치하기 때문에 윈도우 10 64비트 버전, 게임 리드, 게임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게임을 전혀 안 하신다고 그러면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하셔도 좋고요. 저는 게임 리드 드라이버로 해서 검색을 누르시고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받게 됩니다.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누르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칩셋 같은 경우는 압축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풀어 놓으셔도 되긴 하는데 미리 좀 풀어 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풀려졌고요. 요거는 안 가져가셔도 돼요. 이 상태대로면 이걸 지우시고, 그 다음에 요 컬러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이 모두를 복사해서 윈도우 10 설치 USB 만들어 놓은 곳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리전 17ACH 드라이버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제가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안 넣어놨네요. 그건 다시 넣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고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눌러야 되네요. 용량이 723메가라서 USB 장치 내 용량을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USB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저는 8GB 이 USB만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USB 2.0이라서 굉장히 느리지만 안정적이라서 이걸로 계속 윈도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 넣고 다음에 윈도우 설치로 진행하겠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USB를 넣고 부팅을 하면 이렇게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넘어올 거고요. 넘어오지 않으면 바이오스를 F2 연타해서 들어가서 부팅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또는 F12키를 레노버 마크가 나오기 전에 눌러서 부팅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지금 설치 누르고요. 제품키 없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윈도우 10 프로로 하겠습니다. 홈이 좀 가볍긴 한데요. 일단 프로로 하겠습니다. 동의함 누르고요. 다음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 누르고요. SSD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드라이브 0으로 잡히는 부분이 삼성 SSD 합판을 분해했을 때 오른쪽 영역이고요. 이 1번이 SK 하이닉스로 합판 분해했을 때 왼쪽 부분 2280 자리입니다. 일단 얘만 지금 일단은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일단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150기가만 할당을 먼저 C 드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네, 15만이라고 하고 적용을 누르면 확인 누릅니다. 그럼 150GB가 거의 생겼고요. 이게 짜투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1KB는 1024바이트이기 때문에 100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GB 하드를 사더라도 뭐 470 몇 기가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1024로 나눴을 때 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C 드라이브는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 이것도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적용 그대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티션이 1, 2, 3, 4가 생겼고요.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건데 여기는 포맷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설치하면서 포맷이 되고요. 4번은 포맷을 안 하시면은 윈도우 화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을 하셔야 돼서 불편합니다. 여기서 포맷을 한번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될 거고 이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것도 하시고 싶으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모두 할당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3번 선택하고 다음 누릅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화면이 전환되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선택하고요. 얘를 누릅니다. 얘 누릅니다. 건너뛰기 누릅니다. 인터넷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합니다. 이름은 적어줍니다. 다음 누릅니다. 다음 누릅니다. 온라인 음성 인식 사용 안 하면 수락. 아니 후에 수락하고요. 아니 후에 수락합니다. 필수 진단 데이터 보내기로 하고 수락이요. 아니 후에 수락. 아니 후에 수락입니다. 광고나 이런 거 사용 안 하겠습니다. 켜졌고요. 먼저 저는 작업 횟수를 위로 좀 올려놓겠습니다. 작은 작업 횟수 단추 사용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작업 횟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저는 이제 마우스 속도를 먼저 좀 빨리 올리거든요. 커서 속도를 좀 빠르게 바꾸고요. 탐색 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USB에서 이제 드라이버들을 모두 옮기겠습니다. 내 PC에 보면은 D 드라이브가 있죠. D 드라이브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 복사됐고요. USB를 뽑습니다. 드라이버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면 가장 적은 용량부터 차례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칩셋을 먼저 설치를 안 하는데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얘를 누르고요. OK 누르고 그냥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네, 랜 드라이버였네요. 네, 파워 프로세스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카드 리더기였고요. 다섯 번째요.
6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요.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요. 네,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칩셋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누릅니다. 네, 닫기 누르고요. 재부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재부팅 됐고요. 이번에는 내장 그래픽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AMD의 아드레날린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좀 깜빡이는 화면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재시작 누르면 됩니다. 재시작했고요. AMD 라데온이 이제 정상적으로 잡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브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게임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정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래픽 드라이버 외에 어떤 특정 게임들을 더 최적화를 시키는 게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여기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의 및 계속 누르겠습니다. 빠른 설치 다음 눌러볼게요. 완료가 됐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드라이버,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익스피리언스인데 이거는 이제 게임 최적화를 하는 부분이고 이건 닫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도 정상적으로 지금 인식이 된 거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인식이 안 되거나 설정이 안 된 경우는 바이오스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켜야지만 이게 설치가 됩니다. 저는 한번 이걸 세팅을 하면서 벤티지에서 하이브리드를 ON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 세팅 시에는 하이브리드가 오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프, 그러니까 논 옵티머스 모드가 되면요, 내장 그래픽이 죽고 그 다음에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모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아드레날린 설치가 안 되는 현상도 생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적으로 벤티지에서 하이브리드 ON으로 해놨기 때문에 둘 다 정상적으로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재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부팅 했고요. 지금 아드레날린이 여기에 트레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아드레날린을 트레이로 옮겨 보겠습니다. 확장을 해보면 AMD 라데온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요.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빠른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냥 게임 선택하시고 계속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모양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걸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은 자동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요. 문제 감지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픽은 하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베리 브라이트 기능 꼭 끄세요. 이게 켜져 있으면은 그 밝기 조정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밝기가 고정이 돼 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끄시고요. GPU 확장 누르시고요. 가상 초고해상도 누르셔도 됩니다. 좀 더 화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색상 켜시고요. 그 다음에 색 온도 컨트롤 활성화되어 있고 색 온도는 약 87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맨 끝에 일반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어드바이저 이거 해제하시고요. 광고 안 보는 걸로 하고요. 알림 메시지 없는 걸로 하고요.
애니메이션 효과 없는 걸로 하면 아드레날린 설정은 일단 끝났고요. 그래도 항상 매번 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아까 AMD 아드레날린을 세팅을 안 하면 이 디스플레이에서 세곤도 값을 6400 정도 됐었죠. 6700, 6400 정도 됐을 때는 색깔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8700으로 올리면 새하얀 색깔이 나오고요. 이 상태를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턴트가 이 모델에는 적용이 안 되네요. 액정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되질 않네요. 리전 5 프로 제품의 액정과 이 제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턴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처음에 받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빼놔야겠네요. 드라이버 설치는 완료됐고요. 제어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범주를 작은 아이콘으로 바꾸고요. 장치 관리자를 눌러봅니다. 네, 드라이버들이 모두 이상 없이 느낌표 뜬 게 없이 완벽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향상 기능은 리전 5 프로 벤티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며 벤티지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향상을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 추가 버튼을 통해 현재 열려있는 게임 등을 추가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최고 수준의 우선순위 속도를 배정해 줌으로써 게임 중에 딜레이 발생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레노버 벤티지 게이밍 피처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향상 기능이 이렇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노버 벤티지 게이밍 피처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네트워크 향상 기능이 켜질 것 같고요. 같은 증상이신 분들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틸과 드라이버는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설정을 누르고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텍스트 및 앱 기타물 크기 변경이 있는데요. 150% 정도 돼 있는데 120% 정도로 해서 고급,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고급 배열 설정을 하시면 여기서 세팅 값을 더 변경이 가능하신데요. 요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배율을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색에다가 클리어라고 검색하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텍스트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가장 선명해 보이는 거를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윈도우 설정을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소리를 들어가서 소리는 뭐 크게 만질 건 없고요. 알림 및 작업에서 이건 꺼놓겠습니다. 뭐 알림 같은 거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꺼놓으시는 게 낫고요. 집중 지원 해제되어 있고요. 전원 및 절전. 저는 절전 기능은 일단 사용하지 않는데 아이고 이게 없네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배터리 전원, 추가 전원 설정해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PD 충전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밸런스 모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끄는 시간을 아예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이거하고 이제 전원 및 절전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뀌어 있죠? 그리고 저장소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태블릿 모드를 사용할 일이 없죠. 이거는 이제 노트북이기 때문에 랩탑이라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멀티태스킹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끄겠습니다. 공유 환경도 장치간 공유도 끄고요. 클립보드, 원격 데스크탑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치를 들어가고요. 블루투스를 사용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꺼놓으시면 되고요. 프린터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는 저는 좀 커서 속도로 가장 빠른 걸 좋아해서 빠르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항상 설명을 드린 건데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이게 켜져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매번 설명하는 거지만 이 옆에 스크롤이 있을 때 이렇게 마우스로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근데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안 움직여요. 마우스로 여기 선택하고 선택이 돼야지만 한번 클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마우스가 오버가 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능 편하니까 이건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터치패드는 사용 안 하시면 그냥 끄셔도 되고요. 저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입력, 펜, 자동 실행. 자동 실행은 그냥 끄도록 할게요. USB 같은 장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실행 파일들, 뭐 배치 파일이나 뭐 exe, com 그런 파일들이 실행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알림을 끄겠습니다. 전화는 할 거 없고요. 네트워크도 할 건 없고요. 개인 설정도 할 건 없고, 앱 시간,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 이 엑스박스 게임바를 끄면은 자원이 좀 많이 절약되는데요. 이제 게임 녹화를 하실 때는 이게 좀 유용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켜놓고 하시면 되는데, 게임 제가 이제 영상들 뭐 진행하는 거 녹화는 다 이걸로 이용합니다. 윈도우 G키나 윈도우 Alt G를 이용해서 바로 녹화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대부분 뭐 사용 안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것들은 다 끄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요거는 놔둬야겠네요. 너무 배경이 심심해지네요.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있고요. 텍스트 커서, 돋보기, 그 다음에 내레이터는 끄겠습니다. 안내를 하는 부분은 끄겠습니다. 잘 쓰는 기능은 아닌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오디오, 자막, 음성 명령, 키보드, 이런 것들은 다 꺼놓으시고, 게임할 때 쉬프트키 뭐 5번 누르면 고정키 사용하실 건지 고정할 건지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게임이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죠. 다 끄겠습니다. 마우스 아이 컨트롤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부분이 여기가 좀 많은데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를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입력 이것도 기록하는 거 끄고요. 피드백 진단도 꺼져 있고요. 활동 기록을 기록 저장하는 것도 그냥 끄겠습니다. 위치 정보는 껐었고요. 카메라, 요거는 카메라 기능을 끄게 되면 아예 카메라를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켜놓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시면 끄셔도 되는데, 카메라를 끄시고 싶으면 이걸 끄면 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쓰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음성 활성화도 쓰기 때문에 놔두고요. 알림에 접근하는 거는 끄겠습니다. 계정 정보에 대한 접근도 끄겠습니다. 필요 없거든요. 보안 문제도 있고요. 연락처도 끄고요. 일정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전화 통화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통화 기록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메일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작업에 대해서도 끄고, 메시지에 대해서도 끄고요. 라디오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기타 장치에 대한 접근도 끄고요. 백그라운드 앱에 대한 접근도 끄고, 앱 진단도 끄고요. 사진에 대한 접근도 끄고, 동영상의 파일 시스템 다 했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제어판을 들어갑니다. 범주를 작은 아이콘으로 바꾸고요. 시스템을 누릅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메뉴가 바뀌는데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고요. 다른 분들은 바로 이 고급 시스템 설정이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들어가서 장치 설치 설정에서 여기서 이걸 아니오로 합니다. 다른 장치 드라이버, 장치에 대한 아이콘을 자동으로 다운하는 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을 들어가서요.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화면 글꼴의 가장자리 다듬기, 요것만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가상 메모리 부분은 지금 현재 자동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32기가 메모리라서 부족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가상 메모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재부팅 하라고 나올 텐데요. 네, 안 나왔네요. 네, 그리고 시스템 보호. 시스템 보호는 해놓으신 게 좋습니다. 혹시나 아차할 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보호 사용을 하고 용량은 한 6% 정도 줄게요. 확인하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날짜 같은 걸로 지정해 놓으면은 뭐 확인하셔도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날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검색창에다가요 ms config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를 제대로 못 지키실 분들은 아예 손도 보지 마세요. 근데 이거 좀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를 꼭 눌러야 됩니다.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만 지금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고 보면 몇 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중지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뭐 대부분 그렇게 자원을 그렇게 차지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나중에 뭐좀 시스템이 느려진다 싶으면 아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최신 드라이버로 지금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걸 해보겠습니다. 최신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공홈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만 깔려 있습니다. 드라이버 다운로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포스와 지포스 RTX 30 시리즈 선택하고요. 지포스 RTX 3070 랩탑 GPU를 선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게임 레디 드라이버와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게임 레디는 이제 게임에 최적화된 거고 스튜디오는 영상 편집에 최적화가 된 건데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좀 더 게임에서도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지금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검색을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릅니다. 네,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실행하겠습니다. 동의 계속 누르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빠른 설치로 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는 설치됐고요. 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디펜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디펜더라고 검색을 해보면 윈도우스 보안이 나오고요.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서 설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그럼 다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빠른 검사를 눌러서 검사도 하실 수가 있고요. 랜섬웨어 방지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켜지는데 이 랜섬웨어 보호 폴더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켜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은 다른 허가되지 않은 앱으로부터 변조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을 만약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카카오톡 내 문서 안에 카카오톡 폴더나 그런 안에 이미지 등을 저장이 안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때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은 따로 이제 뭐 다른 V3나 뭐 다른 것들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냥 디펜더 하나로 그냥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되어 있는 거 보고요. 앱 및 브라우저의 평판 기반 보호 설정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눌러서 기본값 괜찮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장치 보안에서 코어 격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무결성 이걸 켰을 때 문제가 에러가 생기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너무 강력하게 보안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윈도우 디펜더도 꽤 훌륭하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뭐 느려지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윈도우 디펜더 하나만 해놔도 웬만한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좀 방어가 되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팅은 모두 다 끝냈고요. 하나 더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가면요. 현재는 제가 지금 벽돌 충전기를 좀 안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좀 요렇게만 메뉴가 작게 보여요. 몇 개 안 나오는데 벽돌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가 메뉴가 쭉 뜨면서 G싱크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이오스는 업데이트된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스가 혹시나 예전 바이오스면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G싱크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메뉴들을 사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100명 중에 한두 분은 꼭 벽돌이 됩니다. 그게 이유가 못 참고 충전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다가 화면이 검은 화면이 나왔을 때 끄거나 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항상 좀 여유를 갖고 뭐 2, 30분은 소요된다 생각하시면서 좀 천천히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면 이번엔 성능 향상이 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윈도우 설치부터 최적화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